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까지 10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낮 기온은 포항 15도, 경주 16도로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대가 점점 몰려오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비는 밤이 되면 그치겠고 10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내리는 비로 인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 포항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보행자는 되도록 밝은 옷을 입어주시고요. 운전자들은 안개등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울진이 12도, 포항과 경주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4도, 포항 15도, 경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이 되면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는 13도, 독도는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독도 모두 15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오전에 0.5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완연한 봄 기온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부터 포항의 교통과 관광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위치 정보 같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면 부산에 머무는 인구는 417만 명으로 평소보다 85만 명이 늘어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20, 30대 젊은 층과 남성이 즐겨 찾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중장년층 비율이 높습니다. 부산시는 2년 전부터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 정보, 즉 빅데이터를 이용해 성별과 나이는 물론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무엇을 사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합니다. 반면 포항시는 지난해 여름 불빛축제 기간 동안 103만 명이 왔다고 발표했지만 공무원이 눈으로 보고 짐작한 눈대중 숫자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항이 달라집니다. 포항시가 제주도, 김해시와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확산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관광 활성화와 교통, CCTV 취약지 분석에 빅데이터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대별로, 지역대별로, 또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그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폰, 휴대전화 사용 자료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자가용과 택시 이용객의 정확한 숫자와 이동 경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포항 시민 전체의 시간대별 이동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 조정뿐만 아니라 교통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호미곶 해맞이 축제와 포항 불빛 축제의 방문객, 주말에 포항 지역 펜션을 찾은 관광객 숫자와 소비 패턴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무엇을 또 선호를 하고 어떤 부분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심야 올빼미 버스 노선을 조정했고 부산시는 방범용 CCTV 위치를 옮겨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포항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재정난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콩코드 호텔이 부산의 건설업체인 유림이엔씨에 매각됐습니다. 콩코드 호텔과 호반장 등 부대 시설을 165억 원에 매입한 유림이엔씨는 아파트 노르웨이 숲으로 유명한 부산의 아파트 건설사로 올해 말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콩코드 호텔을 비즈니스 호텔로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보문단지를 운영하는 경북관광공사는 그동안 침체됐던 콩코드 호텔이 새 주인을 찾은 만큼 앞으로 보문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위해 동해안 연안 5개 시군의 4,898헥타르의 어장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마을 어업이 89건에 3,280여 헥타르로 가장 많고 협동 양식어업 1,300여 헥타르, 어류 양식 40여 헥타르 등인데 경상북도는 정치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식어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어장은 시군의 어업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관련법의 예외 규정 적용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5월 1조 원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년 커지는 전력 비용 부담 때문에 오는 2022년까지 화력발전소를 건립해 자가 발전 비율을 현재 46%에서 80%까지 끌어올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이어서 석탄 화력발전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포스코는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예외 규정에 대해 법제처의 법적 요건 해당 여부를 질의했고 포스코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줄이고 전력수급 계획에 석탄 화력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투자촉진위원회는 환경부 등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서와 시민 33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고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최근 정부의 화력발전소 건립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정말 암담한 포항 경제 현실과 돌파구를 생각할 때에 하루속히 확답을 주어야 되고 이런 대답이 없이 계속 갈 때에는 포항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 화력발전소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주민 환경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석탄화력은 부정적입니다. 그런 마당에 시민의 대표로 뽑힌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석탄화력을 두둔하면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신경 쓰지 않은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추진 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계의 영업이익이 개선돼 올해 철강 경기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7% 늘어난 6,598억 원을 기록했고 동국제강은 영업이익 566억 원을 기록해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철강업계의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비롯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판매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월세 시세 정보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한국감정원은 당초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매매와 전세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최근 저금리로 월세 거래가 늘고 있어 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국의 6천여 명의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새로 제공하는 정보는 전국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수도권, 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 시세입니다. 영덕은 인구에 이어 상권도 포항의 위성도시와 같은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상권을 이용해 불황을 돌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의 상공인 등 300여 명이
지역 상권 애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횟집이나 대게상가 등 관광업종은 규모가 커진 반면에 의류나 잡화 등 군민을 상대로 한 업종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상권을 뺏긴 것이 큰 원인입니다. 외지에서 여기 포항하고 거리가 많이 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긴 해요. 영해 만세시장과 더불어 영덕 상권의 한 축인 영덕 5일장. 그나마 장날에는 읍내가 활기를 띠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실속은 없습니다. 영덕 5일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조차도 대부분이 외지산입니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출발해 주민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인들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친절해야 되고 또 가격도 이제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 당분도 다양화해야 되고. 영덕 상공인 연합회는 상인들에게 장사 잘하는 성공 사례를 교육하고 주민들에게는 월 1회 지역식당 이용하기와 고장 특산품으로 선물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영덕군민 기살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도 공무원들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상권 위축이 심해졌다는 눈총을 받지 않도록 소비 촉진에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도 우리가 명절 때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 구체적이고 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포항과 대구 등 외지 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영덕 상공인들의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54회 도민체전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안동에서 폐막한 가운데 시부에서는 포항시가 8연패를,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축구와 정구, 핸드볼 등에서 고른 성적을 기록해 라이벌인 구미시를 제치고 8연패를 이룩했고 경주시는 10개 시 가운데 5위를 차지했습니다. 13개 군이 경합한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5연패를 했고 울진군이 2위, 영덕군이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수영 등에서 경북 신기록 5개, 대회 신기록 16개 등 모두 21개의 기록이 경신됐고 내년 대회는 영천시에서 열립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오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7개 시의 14개 측정소를 통해 오존 농도를 측정해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 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 ppm 이상이면 오존경보, 0.5 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합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등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등 행동 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경북 도내 시군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 문경 등 소도시들의 착실한 성장을 이어간 덕분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주로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던 지니계수를 활용해서 시군 간 지역 내 총 생산액의 불평등도를 분석했습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2005년 0.23이던 지표가 8년 만에 0.1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지니계수가 소폭 상승한 걸 감안하면 도내 시군 간 소득 격차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내 경제력 순위에서 중간층을 형성해온 영주와 문경 등 소도시들이 연평균 7%에서 최대 10% 가까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지니계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1인당 총 생산액이 2배까지 벌어졌던 남부와 북부권 시군 간의 경제력 격차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상대적인 어떤 불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북부 지역의 발전 지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의 조정이나 정책적인 어떤 그 배분, 우선 배려의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낙후 지역 지원 특별회계 100억 원을 처음 본예산에 반영한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시군 간 지니계수를 0.15까지 낮추는 균형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도청과 도교육청, 금융기관, 우체국 등 11개 기관이 신도시로 이전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기관단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올 상반기 2곳을 포함해 하반기에 보훈회관과 관련한 10개 기관이 입주하는 등 하반기까지 13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관단체는 내년 이후에나 신도시에 들어갈 전망으로 경상북도는 기관단체 13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방문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 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전 기관단체 임직원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과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가 최근 9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18세 이하 환자는 2006년 4천여 명에서 작년 5,300여 명으로 31%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6세에서 18세 환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저소득층과 장애 환자의 비중이 컸습니다. 소아당뇨에는 비만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체질량 지수가 상위 10%인 아동의 경우 10만 명당 당뇨 환자가 전체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 수출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은 물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참외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세척과 선별을 거치면 포장이 되는데 이 참외들은 곧 배에 실려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성주 월항농협을 통해서만 일본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4개 나라에 139만 달러, 16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국내보다 15%가량 싸게 수출되지만 요즘 같은 대량 출하기에는 참외 수급 조절에 한몫을 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농협조합원들이 안정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화를 함으로써 철저한 선별, 세척 하에 다변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참외뿐만 아니라 새송이버섯, 배, 풍기인삼, 포도 등 모두 20여 개의 농작물이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8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갈수록 늘어 지난 2014년에는 2,700만 달러, 지난해에는 3,025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17%가량 늘어난 3,800만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그 박람회를 참석하고 그러고 바이어 등 초청을 하여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그러고 산지에서는 그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FTA를 통해 오히려 우리 우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할매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하기로 하고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20명으로 할매의 날 홍보팀을 구성해 할매에게 엽서 쓰기, 조손이 함께하는 게임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SNS 홍보와 더불어 대국민 100만 명 서명 운동도 추진합니다. 또 할매의 날 전문 강사 60여 명을 꾸려 지역을 돌며 홍보 활동을 펴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의 2014년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가 4,500여 건이 발생해 4,100여 명이 다치고 5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이나 추돌, 안전수칙 불이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구름대가 점점 몰려오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비는 밤이 되면 그치겠고 10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내리는 비로 인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 포항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보행자는 되도록 밝은 옷을 입어주시고요. 운전자들은 안개등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울진이 12도, 포항과 경주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4도, 포항 15도, 경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이 되면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는 13도, 독도는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독도 모두 15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오전에 0.5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완연한 봄 기온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